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신 은행 채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이더스잡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뱅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은행권 채용을 전망해 볼 예정인데요. 근데 2020년 은행권 채용 일정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황 어떤가요?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문제로 채용 일정이 많이 좀 엇박자를 타면서 지금 은행권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기업은행이 지금 이번 주에 최종 면접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하면 이제 뭐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기업은행 채용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면접 중인 게 이번 상반기 채용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 채용인데 이 하반기 채용 면접 그 채용 규모가 대졸 신입으로 150명 그리고 고졸로 20명 해서 전체적으로 170명 정도밖에 안 돼서 특히 우리 아까 저 인트로 멘트에서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문과생 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 150명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 지금 일단 뭐 제일 마지막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은행도 최종 면접 보신 분들 정말 끝까지 좀 보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0년도 은행권 채용 결산을 할 때 역시나 좀 규모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업은행도 좀 확실히 좀 줄었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좀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채용 규모에 대해서 안 볼 수가 없죠. 뭐 우리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나간 흔적을 보면 또 앞으로의 그림이 또 예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나간 흔적을 한번 봐야 될 텐데 표를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저 6대 시중은행, 6대 시중은행이라 그러면 국민기업, 신한, 우리, 하나농협 이렇게 6대 시중은행 6군데 우리나라 큰 은행이죠. 이 큰 은행에 제가 2019년도와 2020년도 채용 규모를 한번 은행별로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각 채용 공고가 뜰 때마다 이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또 채용 인원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킨 건데 네. 결국 2019년도 전체 총 채용 인원을 보면 3,400명 정도입니다. 3,400명인데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도 채용 규모를 보면 한 1,600명, 1,600명 정도니까 뭐 거의 어떻습니까 느낌이? 절반 정도. 딱 반이죠. 네. 네. 예.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우리 은행권에서 딱 반 정도, 뭐 정확하게 따지면 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러네요. 이 정도 수준이 될 텐데 그나마 이제 우리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그 다음에 특수은행인 농협은행 이 두 은행에서 2019년도 대비 인원을 좀 비슷하게 채용해 줘서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 이외에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이 은행들은 거의 2019년도 대비 반타작 또는 그 조금 더 이하로 이렇게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팩트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반토막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슬프기도 하고 참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어제 이 시간에 채용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공식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은행권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인사 채용을 담당해 보면 모든 기업이 이 공식을 약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만들면 이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왜 이렇게 채용이 줄어들었냐라고 하면 이 공식에 세 가지 큰 변수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대외 변수인데 대외 변수를 생각해 보면 2020년도의 글로벌 상황 뭐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다. 그다음에 뭐 어떤 미국의 대선 어떤 정권의 교체 시기다. 그다음 코로나다. 뭐 저성장이다. 이런 뉴스가 1년을 계속 흔들었던 시기란 말이죠. 이런 시기에 은행권에서 채용을 늘리기는 참 어려웠던 시기다. 이게 대외 변수고 대내 변수로는 은행권에서는 2020년도가 아주 이 디지털 쪽으로 많이 키워드가 잡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각 은행들이 또 인터넷 전문 은행도 마찬가지고 디지털이나 IT 파트, IT 분야에 있는 이 신입 회원들이나 경력 직원들은 많이 채용을 하는데 우리 문과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금융영업 이 신입 회원 채용은 늘래야 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작년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직원 규모인데 이 직원 규모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금융공기업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25년에서 30년을 우리가 한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 직장의 직원 수 나누기 25 또는 나누기 30을 하면 한 해 평균 동갑내기 직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그 조직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인력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 숫자만이 겨우 작년에 어떤 우리 은행권의 채용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 원인은 대외 변수, 대내 변수, 그 우리 은행권 내부 변수가 전부 다 좋지 못했다라는 이런 원인이 뭐 토탈적인 원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외부로 좀 여러모로 영향을 많이 받은 한 해라고 하셨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 또 비대면 거래 같은 디지털 뱅킹도 증가했다.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디지털 뱅킹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 뱅킹 이게 은행권에서 많이 화두가 되면서 취업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코로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그 88 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취업 시장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 취업 시장이 그만큼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은행 쪽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은행만 하더라도 뭐 이번 상반기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우리 은행권 취준생분들이 뉴스나 이런 언론을 보다 보면 각 은행들이 희망퇴직이다 뭐 이런 그리고 지점수를 줄인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근데 뭐 꼭 힘이 라는 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또 지나갈 거니까 이 순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냐 이게 우리한테 현실적인 문제지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참 지원자 입장에선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기회가 줄어든다면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세대라고 했던 것처럼 이 지금 취준생들이 저도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제가 진짜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합니다만은 평상시보다 더 좋은 밥을 사주고 평상시보다 더 술을 한 잔 더 사주고 싶을 정도로 저도 취준생들의 어깨가 참 무거울 거고 힘이 들 거라고 참 실감을 합니다. 근데 이 외부적인 변수가 빨리 이제 좀 가라앉고 은행권도 정상적으로 좀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이런 상황이 와야 될 건데 어떤 지금 나름대로 은행권에서 나름대로 뭐 채용도 하고 이런 그 외부적인 동료나 이런 게 있지만 거대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 어떤 이런 타이타닉에다가 제가 가끔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큰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 거는 쉽게 작은 걸로 인해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거대한 이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는 그냥 방관을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걸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그건 뭐 좀 무리가 있을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타고 이 바람을 타고 이 파도를 지나가는 그런 좀 슬기로운 그런 지혜로운 그런 취업 준비 생활 그런 게 이제 좀 요구되는 그런 한 해가 2021년도에도 될 것 같고 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1년도 채용 규모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1년 당장 좀 뭐 작년보다 채용 규모가 뭐 아주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좁아진 만큼 준비생들, 응시생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합니다.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 외부에서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을 만나보다 보면 제가 코로나19 사태가 그 좀 창궐하기 이전에 또 디지털 뱅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창궐하기 이전에 저를 찾아오는 또 제가 만나는 우리 은행권 문과생들 취업 준비생들 숫자가 되게 많았는데 그 숫자가 줄어든 것도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취준생분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내 진로를 은행권으로 선택하는 거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채용을 하는 이 규모를 수요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공급이라고 했을 때 수요도 줄고 공급이 같이 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만 줄고 공급은 계속 늘어난다면 이건 취업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수요가 줄고 공급만 늘어나면 그건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같이 주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가 더 빠른 속도로 뭐가 더 많이 줄고 있냐 이게 문제인데 네. 은행에서 채용하는 규모 이거를 수요라고 봤을 때 수요가 만약에 10% 줄 때 여러분들 공급량이 20%가 줄어버리면 그건 경쟁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 이 정확히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외부에서 만나는 어떤 취준생들을 보고 또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고 있냐라고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속도. 그러니까 은행이 채용을 10% 줄면 우리 공급량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노동력이죠. 취업하는 인원, 취업자, 지원자 수도 한 10% 정도 줄고 있는 이런 정도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우리 취준생분들은 그래도 할만하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뭐 채용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서 계속 지원자는 늘어나고 채용 규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원자도 줄고 채용 규모도 주니까 결국 경쟁률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네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자들 이제 경쟁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 취준생들 만나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조금 간략하게 주요 네. 질문들 정리해 주시면요.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살짝 조금 비관적인 뭐 긍정적이지 못한 비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긍정적이지 못한 뭐 물론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또 긍정적인 그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짝 긍정적이지 못한 이런 시기에 취준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어떤 질문이냐면 앞으로 은행권의 미래가 어떨 것 같냐. 또 내가 이번 은행권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 또 올해 2021년도 은행권 채용 규모가 또 줄어들 것 같냐.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 같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 이런 우려 섞인 이런 취준생들의 질문이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나하나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야 될 정도 수준이지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현실적인 질문인데 결과적으로 이 현실적인 질문은 이런 질문들은 다 세 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답이 없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를 결정을 했으면 거기다 밀어붙이는 추진력, 행동력 이런 게 필요한 시기지 막 지금 이쪽이냐 저쪽이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의 시기, 이런 갈등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취업 시장에서 조금 행동력을 떨어뜨리는 여러분들의 취업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좀 질문들이라고 일단 보여지는 그런 질문들이니까 일단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긍정적이지 못한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뭐 안타까운 그런 뭐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질문들도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또 마음을 다잡기도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경기라는 게 이제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불경기가 있으면 또 호경기가 있고 또 내려가면 오르막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긍정적인 요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건 좀 없을까요? 예, 희망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분들이나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해도 저는 뭐 거의 무한 긍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되게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사실은 100% 실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을 좀 발견을 해보려고 치면 어떤 아까 우리 조서연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모든 경기는 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고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았던 적도 있고 안 좋았던 적도 있고 항상 안 좋은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그것처럼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연간 채용 규모가 거의 2019년 대비 거의 반타작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 있냐 채용 규모가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보다 더 작아지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차원을 봤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럼 더 나아지면 나아지지 더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나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겠네. 한번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나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이 고비만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희망 섞인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면접관, 저 같은 사람이 면접관을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좀 희망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두운 동굴에서 좀 한 줌의 빛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 채용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없다라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쌤이 올해 채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아까 제가 살짝 복선을 깔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2019년 대비 2020년도가 반타작, 반토막이 났고요. 그다음 지금 2020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행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2021년도는 어떨 거냐? 지금 6대 시중은행이라 그러면 6대 시중은행에서 2019년도에 3,40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3,400 나누기 6을 하면 그냥 한 은행이 거의 500명, 600명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한 은행에서 500명, 600명을 뽑기는 역시 어려울 거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그 1,600명 정도를 뽑았을 때 이 나누기 6, 그러니까 6대 시중은행을 하면 한 은행이 약 250에서 300명 정도를 한 해에 뽑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은행이 지금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뽑는 수준이 2021년도 올해에도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디가 그러니까 디지털 쪽과 IT 쪽이 계속 늘어나고 문과 쪽은 계속 줄어들 거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수가 있는데 요 어떤 방향성은 저도 쉽게 예측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작년 정도 수준이 그래도 미니멈 수준, 그러니까 그 문과생들을 채용하는 수준에서는 미니멈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올해 2021년도 연간 채용 규모는 작년 2020년도가 약 1,600명 정도였으니까 올해는 살짝 긍정적으로 보면 1,600에서 2,000명 사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한 1,500명에서 1,800명 사이 이 정도로 은행권에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정말 규모가 바닥을 찍었다 정도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점,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이 좀 좁아진 만큼 지원자의 규모도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좀 취업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죠. 취업 전략,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 취업 전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취업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런 조금 힘든 시기, 여러분들도 힘들다라는 것 스스로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제가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일반적인 제안이지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공이 적용되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제안은 아닙니다. 네. 첫 번째는 은행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행권 옆쪽에 사촌, 이웃 동네에 있는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쪽 있죠. 자, 네. 금융업종에는 있지만 은행업이 아닌, 은행업권이 아닌 증권, 보험, 카드 이쪽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조금 폭을 넓혀서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전략이고요. 네. 물론 거기는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어제 제가 금융공기업 편에서 말씀드린 기업은행하고 난이도가 비슷한 금융공기업 중급 난이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급 정도 수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이. 두 번째는 0.5단계 정도 내 취업 목표와 레벨을 좀 낮추어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치가 100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목표치를 95 정도에 두고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시중은행에 지원하다가 잘 안 되니까 안 돼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쉽다고 하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렇게 난이도를 살짝 낮추어서 취업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고 하는 내 목표치를 살짝 낮추는 방법. 이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인데 제가 이렇게 좀 취업 전략을 짤 때는 지금처럼 이럴 때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취업 전략을 이렇게 짜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써봐도 좋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문제라 개별적인 전략은 제가 어떤 이 방송을 통해서 짜드리기는 힘들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동종업종을 함께 지원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취준생, 특히 은행권 취준생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요. 만나서 제가 한 2, 3년 됐는데요. 그 은행권에 합격했던 합격자들 약 한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약 질문을 한 2, 30가지 질문이 됐었는데 그중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해봤냐면 귀하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입니다. 합격했는데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합격했는데 귀하는 지원할 때 은행권 이외에 다른 기업도 지원을 함께 했었냐 아니면 은행권만 지원했냐, 그러니까 은행에 올인했냐 아니면 다른 업종 뭐 정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쪽도 같이 병행 지원을 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병행 지원을 했다면 한 몇 개 기업 정도를 지원을 해봤냐, 병행을 해서 이렇게 몇 개 기업을 동시에 같이 지원을 해봤냐라는 이런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0명의 은행 합격자들이 나왔던 답변들이 80명 중에 약 70%, 그러니까 한 55명 정도 내외가 되겠죠. 이 55명 정도가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저는 은행권만 지원했던 게 아니고 다른 업종, 다른 업권도 같이 동시에 같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같이 지원했던 기업들은 업권, 기업이 아니고 업권은 두세 업권 정도가 됩니다. 그 두 업권이라고 하면 은행, 정권, 보험 이러면 세 가지 업권이 나오죠. 네. 근데 은행, 정권이라고 하면 두 가지 업권이 나오는데 두세 업권 정도에 걸쳐서 저는 동시에 병행을 지원했던 적이 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약 7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취업했던 선배들의 말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본다면 충분히 한번 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시야를 넓게 보시고 좀 딱 은행권만 보시지 않는 분들은 한번 뱅쌤의 의견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상반기에도 이 은행권의 채용 규모가 좀 줄어들 순 있지만 아주 뭐 크게 감소를 하거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채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은행들이 채용을 진행하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1월 말이고 이제 지금 상반기 채용이 또 곧 이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번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 2021년도 상반기 채용을 한번 전망을 해보려 치면 2019년 상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네. 작년 상반기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 속에 있는 이 표가 나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채용을 했던 은행들이 있고요. 그다음 2020년도 상반기에 채용을 했던 은행이 있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은 대충 다 알 겁니다. 자, 2020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죠. 어디 했냐?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이 했죠.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하고 2019년도 상반기에는 기업은행, 농협은행에 추가해서 신한하고 우리은행까지 채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 2020년도가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줄어들었던 한 해니까 우리 2021년도 상반기를 채용을 한다면 어디에서 채용을 할까라고 하면 아무래도 작년까지 계속 상반기 채용을 했던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이 가장 우선적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가 가장 수월하겠죠. 플러스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중에 두 곳 중에 한 곳 정도만이라도 채용을 해준다면 이번 상반기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같거나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은 상반기 채용을 지금 몇 년간 계속 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취준생분들 중에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를 노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뜬다라고 하면 벌써 1월 말이잖아요. 지금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그 기업은행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은 작년에도 채용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은행권 6대 시중은행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은행이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 이 두 군데인데요. 이 두 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스펙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전공이 뭐냐 이런 거 묻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력과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서류 전형을 평가하겠다. 그리고 서류 전형 합격률을 좀 높여서 가급적이면 필기시험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런 취지가 블라인드 채용에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을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펙을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에 맞는 자기소개서 준비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에 대한 어떤 필기시험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의 필기시험 준비가 지금 1월 말 상황에서 하고 있어야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의 필기시험과 그다음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면접 준비가 있겠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고 이 두 군데 은행의 특징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효율적인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업이나 농협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스펙보다는 지금은 좀 필기시험, 자소서 준비를 좀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은행과 농협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곳은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준비 방식도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은 제가 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표를 한 번만 살짝 보여만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은 지금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부터 뭐 대학교 뭐 외국어 성적 이런 거를 전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은행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대부분 다 적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행들 중에 내가 어느 은행을 준비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토익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요 준비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짜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 표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취준생분들이 저 표를 보면 대충 다 어떤 내용인지 은행권 취준생분들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딱 한눈에 보더라도 기업과 농협은행은 금융 자격증 딱 하나만 보고 있다 보니까 스펙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은행만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제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달에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한국지구방송 우리 투데이 잡스에서 제가 기업은행 총정리편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엑기스만 담아 놓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아주 빨리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농협은행과 관련해서는 농협은행이 상반기 채용을 하면 5급 채용이 아니고 6급 채용을 하게 됩니다. 6급 채용은 지역 기반 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지식을 좀 지금 습득을 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고 특히 농협은행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경기도 광주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광주 지역에 어떤 농업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그 농민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농협 그 중앙의 계열사죠. 이 농민신문을 주기적으로 조금 보면서 지역적인 기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를 지금 좀 습득을 해놓고 있다면 이번 상반기에 그게 좀 한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이틀에 걸쳐서 금융공기업 또 은행권 2021년 채용 전망에 대해서 뱅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좀 여러분들에게 비관적인, 뭐 긍정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살짝 해드려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요만 주는 게 아니라 공급도 같이 줄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우리에게 더 밝은 날이 오리라. 여러분들에게 꼭 더 밝은 2021년도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